말은 못했을지 눈치는 빠네요. 이렇게 엄마가 거기다가 휘발유를 부어요. 제가 4살 때까지 말을 안 했대요. 평생 깨구리 잡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갑자기 막 이렇게 하다가 이상한 소리를 내거나 어떻게 보면 저놈이 장난으로 까부는 것 같고. 그는 성인들은 스트레스 받으면 오늘 이런 말 해도 됩니까? 나오잖아. 이렇게 막 이만 때리고. 이럴 때는 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안방명의 공개 클리닉웰입니다. 혹시 여러분 그 신학기 증후군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너무 오래됐나?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죠? 이게 왜냐면 그 학년이 올라가거나 또 새학기 될 때 괜히 몸이 좀 찌뿌둥하고 밤마다 아프고 배 아프고 머리 아프고 배 아파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때 야 너 꾀병 부를래? 라고 했었는데 이게 꾀병이 아니고 진짜 신학기 증후군이라고 있다고 그러는데 근데 문제는 이게 아니고 진짜 신학기 증후군이라고 있다고 그러는데 근데 문제는 이게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부모, 교사, 대학생들까지 겪는다고 그러는데 실제 이렇게 겪는다고 그래요. 자, 신학기가 된 지 벌써 2달이 지났습니다. 5월이 가정의 달이기도 하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 시간을 좀 많이 투자해야 될 달인데 그래서 오늘은 어린이들과 또 이들이 또 좀 불편해하는 그런 것들을 이 시간 함께 논의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 함께 하기 전에 우리 하윤 씨는 어린 시절 모범생이었어요? 어땠어요? 왜요? 갑자기 뜬금없이. 전 좀 약간 개성이 강한 아이였던 것 같아요. 개성이 네. 강했던 아이다. 네. 지금 본인의 모습이 어릴 때 어떤 꿈꿨던 그 모습과 비슷한가요? 다른 방향을 걸어오고 있지만 그 어린 시절의 조합체 아니겠어요? 아까 배 아프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아이들이 배가 아플 때 이게 깨병인지 아닌지는 딱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배꼽 주위를 눌러봐서 네. 어디가 아프니 물어봤을 때 애가 배꼽 주위를 아프다 그러면은 애 깨병이에요. 왜요? 네. 그게는 아픈 장기가 별로 없거든요. 네. 그래서 배꼽에서 멀리 떨어진 저 주위로 병닭으로 아프다 그러면 정말 아파서 병원에 가야 되고 오. 여기가 아프다 그러면 대부분 다 신학기 증후군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배꼽 보고 여기 아프니 여기 아파 이러면 이게 오늘 공개 클리닉에 특별한 두 분의 게스트 모셨는데요. 아마 이 분은 공개 클리닉 사상 최연소 출연자가 아닐까 싶고 너무 귀엽습니다. 네. 깜찍한 미소가 매력적인 팔방민 아역 배우 김수연 양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우리 수연 양 카메라 보시고 인사 좀 해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 작지만 꿈 많은 소녀 김수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새학기 되고 또 학년 올라오고 그러면 학교 가기 싫고 좀 막 이런 스트레스 같은 걸 받아요? 네. 어떨 때? 규칙적인 생활을 안 하다가 갑자기 하면 음흠. 또 스트레스 받고 네. 또 과목도 한 과목씩 늘어나고 음흠. 막 2학년 때 있다가 갑자기 3학년 되면 과목이 여러 개가 늘어나니까 네. 그럴 때 좀 스트레스를 받고 그리고 네. 안에 내용이 네. 좀 약분과 통분인가 뭔가 내용이 어려워지니까 좀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요. 우리 수연 양 저희가 소개를 할 때 지금 아역 배우라고 했잖아요. 네. 어디에 나왔어요? 명랑 참 좋은 시절 라디오스타 등등 나왔어요. 삼각관계는 아니고 난 동호회만 좋아한다. 동지야, 너희들이 쌍디니까 네가 동호회 맘 좀 돌려주면 안 되나? 동생 꼭 갖다 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아줌마가 이따 싸줄 테니까 어서 먹기나 해. 동생이 몇인데? 하나, 둘, 셋이요, 셋. 영화 명량에 네. 천만관계 명량에 어디 나왔어요? 피난민으로. 피라밀 어디서 어디? 거기 이순신 장군이 혼자서 배에 출발할 때 있잖아요. 네네. 그때 거기 바닷가 위에서 왜 이순신 선장이 탄 배만 앞으로 가는지 그럴 때 했었어요. 대사가 있었어요? 대사가? 아니요. 대사가 없었고 그때 그 표정 연기만? 걸어가면서 힘든 척하면서 안 어려웠어요? 연기하는데? 어려웠죠. 거기 더운 날씨에 예. 겨울 한복 입고 예. 머리 닦고 예. 그리고 얼굴에 검은색 분장하고 찐득한 게 느낌도 안 좋고 그리고 남자 아역 배우 친구들은 일석벽으로 쓰러지기까지 했던 거예요. 수연 양은 괜찮았고? 네. 여자애들이 의외로 더 괜찮아요. 야, 우리 이제 꿈 많은 우리 수연 양입니다. 오늘 좋은 얘기 많이 좀 듣고 또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 많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아셨죠? 예, 잘 부탁드리고 자
또 한 분의 특별 게스트, 이분은, 아줌마 파워의 진수 학부모 대표를 모셨습니다. 우리 방송인 조하나 씨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하나 씨는 지금 애가 몇 명이죠? 둘이에요. 몇 살, 몇 살? 큰애는 6학년이고요. 딸이고 13살. 네. 작은 애가 4학년이고 11살이요. 많이 컸죠. 그러면- 제가 그렇게 안 보이잖아요. 그렇긴 그래요. 근데 애들 스트레스 많이 받아 하지 않아요? 좀 전에 저희 신학기회 증후군 말씀했잖아요. 사실 이거 과거 얘기를 하시지만 저는 현재 아이들과 매일 그러니까. 싸우잖아요. 예. 너무 힘들어하죠. 저는 이제 그런 얘기가 너무 좀 가슴 아픈 게 우리 수연 양이 5학년인데 스트레스에 너무나 잘 설명하잖아요. 전화할 때는 스트레스가 뭔지도 몰라야 되는 그런 나이인데. 맞아요. 자, 그래서 가벼운 스트레스 정도면 뭐 괜찮습니다만 틱 장애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ADHD 심지어는 이 발달 장애까지 호소하는 우리 친구들이 꽤 많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 부모님 속은 얼마나 상하겠습니까? 지켜보는 다른 어른들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저희가 명의를 모시고 본격적인 얘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명의 프라임한 의원 천영 원장님 모시겠습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저희가 앞서서 뭐 신학기 증후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이들이 왜 그 틱 그리고 ADHD 또 발달 장애 같은 그런 장애를 앓고 있는 아이들이 좀 많이 있습니까? 실제로 어떻습니까?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어허. 어떤 통계에 의하면 ADHD가 가장 흔한 소아정신과 질환 중에 하나인데요. 네. 5에서 7%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요즘 한 반에 한 30명 정도가 있다고 그러면 어림잡아서 한 2명 정도가 한 반에 한 2명 정도가 ADHD라 볼 수 있고 틱 같은 경우는 한 반에 1명 정도 그리고 발달장애는 한 학년에 한두 명 정도라고 보니까 사실은 결코 아주 드물다고 볼 수는 없는 질환이죠. 근데 그런 질환을 호소하면 보통 소아정신과로 가지 않나요? 그런데 소아정신과는 사실 네. 아이든 엄마들은 굉장히 꺼리는 곳이에요. 어른들도 사실 심리상담 같은 게 필요하다고 하지만 그곳으로 가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렇지, 사실은. 네네. 네. 내 아이한테 필요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사실 이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데려가면 기록이 남을까봐, 뭐 네. 아픈 아이라는 꼬리표가 붙을까봐 맞아. 그것 때문에 네, 사실 네, 네. 굉장히 많이 주저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질병을 한 방으로 치료할 수도 있나요? 한방에서 예전부터 치료를 했었습니다. 몰랐어요. 우리가 잘 모르시는데 네. 우리가 이제 이번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됐다는 동의보감에도 보면 이게 틱에 대한 언급, 틱이나 ADHD나 그 발달장애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틱은 뭐 한자로 아주 어려운 한자입니다만은 건척육순이라고도 하고 네. 그 ADHD 같은 경우는 소아전광증, 아이들이 너무 막 흥분해서 날뛰는 어떤 그런 현상. 그리고 발달장애는 어지, 말어자, 느릴 지자에서 그런 친구들에 대한 언급이 사실은 다 있고 거기에 대한 치료법도 다 나와 있습니다. 다만 그 당시에는 요즘처럼 그렇게 흔한 질환이 아니었기 때문에 네. 당연히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관심이 별로 없었지만 요즘은 시대 환경이 변화하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이게 많이 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연구도 많이 있죠. 보통 이제 틱이라는 그 영어 이름을 말을 하니까 한의원에서 치료를 하는가 좀 의아스러울 텐데 우리 보통 화병에 걸린 주부님들 흔히 볼 수 있잖아요. 주변에 그죠? 네네네. 뭐 화병이 없으시겠지만 전혀 화병이 있는 얼굴 같지 않은데 눈물이 빨래기가 울고 막 그런다니까요. 예, 보통 이제 화병은 이제 중년 우리 조하나 씨보다는 훨씬 연세가 많은 네. 중년 부인들이 앓는 게 화병이고 화병은 대부분 이제 뭐 남편이나 시댁 고부간의 갈등 때문에 생기는 화병이 있으면 네. 우리 옛날에 어떻게 하죠? 한의원에 가서 한약도 먹고 침도 맞고 뜸도 뜨고 다 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 화병이나 어떤 이런 틱이나 이 이름 자체가 영어라는 것이지 네. 사람의 마음을 다루는다는 데서는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쭉 다루던 분야고 지금도 네. 역시 잘 하고 있습니다. 네. 화병이 우리 세계 의학 사전에 등재가 됐죠. 그 화병이라고 돼 있던데. 정말로 되어 있습니다. 이 코리아는- 화병은 그 미국의 정신과 의사 편람 DSM이라고 하는 그 전 세계적으로 정신과를 전공하는 분들이 쓰고 있는 그곳에 네. 화병 HWA 예. 예, 그다음에 BM인가요? BUY의 그래갖고 돼 이게 있더라고요. 예. 코리안 그 포크 신드롬이라고 딱 나와 있습니다. 영어로. 이거는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한국만의 독특한 정신과적 질환이다. 그분들이 한국에 와서 조사를 한 것이 아니고 미국에 거주하는
그 한인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다른 나라의 민족들에게는 나타나지 않는 독특한 정신질환. 이거는 책에서 봤는데 영어로 딱 나와 있습니다. 결국에. 여튼 근데 사실 어릴 때 보면 자기만의 어떤 독특한 습관 같은 게 우리가 어르신들이 너 버릇이 왜 그래라고 했던 것들이 저도 어릴 때 목을 이렇게 좀 톡톡하는 버릇이 있었고 어떤 친구들 눈 좀 깜빡깜빡한 애도 있고 그래서 소리 내는 친구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근데 이게 또 가만 놔두면 없어진다라는 얘기도 하는데 어느 정도 심하면 얘를 병원에 데려가야 되는 겁니까? 사실 그 어린아이들은 이 틱이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네. 우리 방금 이제 우리 문근 아나운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걸 잠깐 그런다고 해서 혹은 뭐 그 증상이 아주 가볍다고 해서 굳이 뭐 이렇게 치료를 받아야 되거나 꼭 그런 거는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좀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틱이 갖고 있는 피해나 고통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치료를 하는 것이 좋은데 그것이 뭐 일률적으로 교과서에 딱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 증상 자체가 아주 강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틱 친구들 네. 중에서 아주 이 틱을 하는 동작이 크다든지 예를 들어서 목을 뭐 살짝 하는 건 관계없는데 심하게 긋거나 그러면 이걸 하루에 한 몇백 번 하게 되면 목이 상당히 아플 수도 있습니다. 혹은 눈을 이렇게 심하게 찡그리거나 하게 되면 뭐 실제로 있는데 길 가다 전봇대에 부딪히기도 하고 많이 심한 경우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증상이 생긴 지 1개월이 넘지 않았더라도 치료를 하는 것이 좋고요. 그다음에 틱이 이제 한 1개월 정도가 지나도 사라지지 않고 이제 점점 더 심해지는 기미가 보이면 처음에는 뭐 눈만 조금 깜빡깜빡 하다가 뭐 좀 있으니 또 괜찮기도 하다가 근데 그다음 좀 한 1, 2주 있으니까 또 고개도 까닥이다가 그다음에 있으니까 어깨도 좀 움직여서 뻐근하다가 이렇게 증상이 조금씩 심해지는 기미가 보이면 앞으로도 더 심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치료를 생각해 보는 것이 좋고요. 그다음에 이 틱이 생긴 지가 예를 들어서 한 3개월이 넘었는데 이제 본인도 느끼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 눈에도 좀 띄어가지고 본인이 그것으로 인한 심리적인 위축을 좀 느낀다든지 하게 되면 치료를 고려해보는 것이 좋다라고 그렇게 안내를 해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런 거 계속하면 네네. 참 권장할 만한데 네. 요걸 해서 문제예요. 그죠? 감사합니다도 계속하면 안 돼. 성함 안 맞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그건 이상하지만 성택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했어요. 이 우리가 헛기침을 하는 것처럼 이런 거를 자기도 계속 반복을 하는 것, 가벼운 거는 그런 것도 있고 아주 심한 거는 이제 막 이렇게 외설적인 욕설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방금 감사합니다 이런 것처럼 이제 남이 하는 말을 계속 따라서 반복하는 그런 거라든지 그 텔레비전에 자막이 나오면 이렇게 CG로 자막이 나오면은 그걸 따라서 그러니까 자기는 그걸 하고 싶지 않지만 자기도 모르게 그게 하게 되는 되는 거예요? 네,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머니들은 이걸 보고 이놈이 장난친다고 그러면 막 혼내줘 뭣도 모르고 네. 근데 이제 자기는 안 하고 싶은데 자기도 모르게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에이 뭐 그런 게 뭐 없어 어디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실제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틱의 원인이 스트레스라고 좀 많이 알고 있잖아요. 네네네. 요즘 초등학생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뭐가 있을까 참 궁금했는데 마침 우리 수연 양이 나와줬어요. 요즘 초등학생들이 가장 스트레스 받는 게 뭐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키가 작다고 애들이 놀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수연이한테 예. 그러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친구들 같은 경우는 학원 스트레스가 좀 학원을 가야 하는데 애들이랑 놀고는 싶고 근데 시간을 맞춰서 또 학원을 가야 되니까 애들이 학원 스트레스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수연 양은 학원 안 가요? 근데 수연 양 오늘 우리 저기 좀 어렵지 않아요? 틱하고 ADHD 이거 좀 어렵고 힘들고 그렇잖아요. 혹시 이게 스트레스인 건 아니고요? 틱 알아요? 틱이 뭔지 ADHD가 네. 뭔지 틱이 뭐예요? 틱은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막 이렇게 하다가 뭐 이상한 소리를 내거나 네. 자기 몸에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ADHD는 주위가 산만하고 가만히 앉아있질 못해요.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요. 나만 수연 양 학원 갈 필요가 없겠는데 레지던트 수준입니다. 지금 수연 양이 대답을 잘 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렇죠. 스트레스하고 이런 것하고 좀 상관관계가 좀 있죠, 아이들. 일단 스트레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어머니들은 이제 요즘은 그렇지 않은데 어머니들이 조만한 애가 뭐가 스트레스였어? 네가 원하는 거 다 사주고 먹고 싶은 거 다 해주고 뭐 학원 조금 가지만 학원 안 가는 애들 누가 있어? 맞아요. 맞아? 수연 양 맞아요? 생색을 얼마나 내는지, 엄마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엄마 내가 힘든지 나는 안 하냐?
나도 다 힘든데 왜 니만 힘드냐. 예. 한다 좀 묻고 싶어요. 맨날 힘들대. 보통 그렇게 말하는데 이 스트레스는 아주 작은 이 돌되는 어리나 돌되는 아이나 6, 8, 90대 노인이나 똑같은 스트레스를 느낍니다. 돌되는 아이가 돌된 스트레스를 아이도 받는다고요? 애가 배가 고파서 젖을 달라고 우는데 주지 않는 스트레스를 받는 그렇죠. 거예요. 네네네. 단지 어린아이의 스트레스와 성인의 스트레스가 차이점은 뭐냐면 아이들은 똑같은 스트레스를 받지만 그것을 표현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그래서 거밖에 없으니까. 성인들은 스트레스 받으면 아 오늘 열받네 이런 말 해도 됩니까? 아 오늘 화나네 그러니까 오늘 한 잔 마실까? 아니면 네. 노래방 노래도 부르고 네. 하는데 아이들은 그런 것을 화가 난다거나 스트레스 받는다고 표현하는 능력이 좀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마 나 짜증나 한다든지 그 정도만 하고 네. 대부분 애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그런 것을 표현하는 그 기제가 약하기 때문에 행동으로 나타나면 애들이 갑자기 거칠어진다든지 혹은 이제 산만하다든지 네. 좀 이따가 ADHD를 말씀을 드릴 건데 ADHD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애가 갑자기 산만해진 수가 있어요. 네. 이제 그런 경우는 애가 뭔가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기도 하고 심지어 애들이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뽑아가지고 네. 원형 탈모가 오는 애들도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애들은 그런 걸 스트레스를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이제 방식이 다르지만 성인과 똑같이 느낀다는 것을 이제 아시는 게 좋고 네. 보통의 어머님들이 이제 오시면 아 우리 애가 스트레스를 많이 해서 틱이 생겼나 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보통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스트레스 이 틱이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 조금 이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는데 네. 이 틱이 잘 생기는 성향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어. 저희들이 틱이 있는 애들이 한인에 왔을 적에 뇌파를 측정을 해보면 네. 뇌파가 이제 안정되었을 적에 우리가 나오는 뇌파와 아주 흥분되었을 때 나오는 뇌파가 있는데 편안하게 안정된 상태에서 측정을 해도 흥분되었을 때 나오는 뇌파가 많이 나와요. 네. 그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 아이는 원래 뇌가 잘 흥분되는 성향의 아이인 거예요. 네. 네. 그런 아이들이 요즘 들어서 달라지고 있는 생활 환경의 변화, 애들 다 늦게 자잖아요. 네. 혹은 이제 그리고 뭐 텔레비도 많이 보잖아요. 네. 옛날에는 우리 텔레비전이 그 IPTV가 아니니까 하루 한두 프로 보면 끝나요. 그렇죠. 네. 근데 요즘은 24시간 만화 영화를 하니까 그럼, 네. 틈만 나면 보는 거예요. 네. 그리고 어제 제가 이렇게 마트에 잠시 갔는데 11시가 되어도 애들이 많이 돌아다녀요. 지금 내일 학교를 내일 이제 오늘이 토요일인데 큰 내일 문제예요, 이제 큰 문제. 학교를 안 가니까 큰 문제. 애들이 뭐가 또 큰 문제예요? 아니, 박사님? 12시, 10시까지 아이들이 맞아, 안 자고 맞아요. 돌아다니고 문제랍니까? 다음날, 네. 다음날 휴일이고 그럼 또. 자야 돼. 자야 그래서 된다고요? 그런 생활 환경의 변화가 있으면 네. 원래부터 내가 잘 흥분되는 성향의 아이는 더 많이 흥분을 하겠죠. 그렇죠. 이제 이걸 제가 비유를 드리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가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는데 네. 귓구멍이 넓은 사람이 물이 잘 들어가겠습니까? 귓구멍이 좁은 사람이 물이 잘 들어가겠습니까? 넓은 사람. 그걸 잠깐만 수윤 양이 대답해 보세요. 누가 물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넓은 사람. 넓은 사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수영을 아주 잘하면 네. 아주 정확하게 잘하면 귓구멍이 넓은 사람 물이 안 들어갑니다. 예. 근데 보통 하게 되면 넓은 사람은 물이 잘 들어가겠죠. 예. 무슨 말이냐 그러면 밤새도록 게임을 해도 내가 잘 흥분되지 않는 아이는 눈만 아프지 틱이 잘 생기지 않습니다. 근데 원래 그러한 성향의 아이는 요즘 바뀐 어떤 현실대로 살다 보면 조금만 그렇게 해도 내가 잘 흥분을 하게 되고 흥분을 하게 되면 그런 틱의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이 틱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은 내 몸에 각인이 돼서 내 몸 일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근데 네네.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스를 잘 안 받아요. 수윤 양 다시 신문해 볼까? 뭐라고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뭐 박사나 이런 사람들도 뭐 스트레스 안 안 받진 받나? 않나요? 안 받으세요? 스트레스를 받지만 잘 풀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원론적으로 대답을 드리고 네. 조금 더 이제 학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스트레스는 모든 생명체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는 우리 저희 집에도 이제 개가 있는데 강아지를 키우는데 네. 이 강아지가 과연 스트레스가 없을까요? 우리 집 있겠죠. 강아지가 네. 산책을 5일 이상 하지 않으면 막 물어 뜯기 시작합니다. 집에 당연하죠. 영혼들은 피우면서 다 맞아요. 아실 거예요. 네. 이 스트레스라는 것은 그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적당한 스트레스는
그것이 그 사람이 어떤 성취를 이루는데 자극이 되는 것이지 만약에 아무런 스트레스가 없다면 우리 강동원 박사님 만약에 학위 논문 쓰시고 할 때 스트레스가 없다면 그 논문 쓰셨겠습니까? 결국은 그 이겼기 때문에 없었어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 스트레스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네네. 이제 틱이 생기는 원인이 스트레스와에도 상관관계가 있고, 또 수면. 그 스트레스가 네. 틱의 발생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않는다. 제가 말씀드린 그런 늦은 수면, 과다한 전자기기의 사용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거하는 것들은 뇌가 잘 흥분되는 성향의 아이들에게 자극을 반응을 주어서 네. 준비를 딱 갖추고 있는 거 틱을 나올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때 스트레스라는 마지막 방아쇠가 틱을 만드는 것인데 어머님들은 그 마지막 방아쇠만 알고 그 이전은 잘 모르시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딱 사실은. 이해가 딱 되네요. 아. 자, 근데 우리 수연 양은 스트레스를 아까 받는다고 했잖아요. 네. 그거 어떻게 풀어요? 네, 인형 때려요. 만화 영화에 보면 나오잖아. 이렇게 막 인형 때리고. 인형을 때려 또 마음에 안 드는 거, 뭐, 발로 차거나. 자거나. 그거 좀 안 좋다. 아이들이 갖고 있는 분명히 자기들도 스트레스를 받을 텐데 그 푸는 게 분명히 있어야 될 거예요, 그죠? 그럴 때는 스트레스 받을 때는 그렇게 찢지 말고 줄넘기 해. 노래 부를까요?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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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보이는 나이는 헛걸 보는 건 아닐까. 그래서 하나 네. 더 하고 싶은 네네네. 이야기는 아까 그 조하나 씨가 이야기하셨지만 아이들이 불평을 많이 한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애들이 그 불평을 할 때 엄마의 반응이 중요하다고 생각 들어요. 그렇죠. 네, 엄마의 반응이 아이가 만약 학교 갔다 와가지고 엄마 내가 지금 학교 가기 죽겠어. 내가 때려치울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 그게 정말 아이가 학교를 때려치우고 싶은 게 아니고 내가 힘들다는 이야기를 엄마가 알아달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엄마가 그래 엄마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너. 근데 진짜 당장 힘들어요. 그만둬 라고 그렇게 하면 얘기하기가. 아기는 더 힘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 엄마가 정한 씨 잘 하시겠지만 그래 내가 참 힘들구나 엄마가 몰랐어 다 이거 힘들어 다시 이야기해봐 그걸 들어주고 그럼 엄마가 니를 위해서 뭘 도와줄까 그래 또 어떻게 풀어줄까 그래서 해서 같이 의논한다면은 아이가 엄마가 내 어려움을 이해했구나 그리고 참 고맙다 열심히 해야지 좀 스트레스 풀리지 않을까 싶은데 엄마가 거기다가 휘발유를 부어요 그래 같이 마라 그래, 잘 됐다. 니 가지 마라. 나도 안 할게. 이러가지고, 엄마. 진짜 그래요, 수연 양? 안 그래도 돈 많이 드는데 잘 됐다. 맞다. 그렇게 얘기한다. 그렇게 얘기한다.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교과서에도 나와 있어요. 저도 육아치침서를 굉장히 많이 읽거든요. 뭐 자식을 그냥 키우겠습니까? 뭐 참는 법, 화를 이기는 법, 뭐 아이한테 말하는 법을 굉장히 많이 읽어서 그렇죠. 습득은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상황이 딱 마주하게 되면은 한 번은 참아요. 한 번은 그래 오늘 네가 많이 힘들었나 보네. 한번 들어볼까? 근데 이유가 정말 이유 같지 않은 이유를 대요. 학생이 당연히 해야 될 거를 짜증을 내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좀 잘해줘야겠다는 생각이 확 오는 게 어른과 스트레스를 받는 강도는 똑같지만 진짜 풀 길이 없네. 우리는 그러니까 수연 양 그러니까 인형 차고 그러지. 수연 양은 엄마가 스트레스 받을 때 수연 양이 스트레스 받을 때 엄마는 아빠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안아줬으면 좋겠어요. 알았다. 오늘 안아줄게. 또 그래. 또 수연 양 또. 쓰다듬을 했어요. 이제 아이가 이제 클 적에 이제 그 아이에게 이제 예를 들어서 적절한 충분한 영양만 공급하라고 키운 경우와 네. 그 다음에 그 아이에게 이제 충분한 영양과 사랑한다는 말은 하지만 스킨십은 하지 않고 키운 경우와 네. 그 다음에 사랑한다는 말은 없이 네. 스킨십만 하고 키운 경우와 네. 비교를 해봤더니 뭐가 제일 아이의 지능이 제일 좋았을까요? 스킨십인가요, 혹시? 스킨십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말을 많이 사랑한다는 표현을 많이 하면 훨씬 더 아이가 더 지능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그것보다는 스킨십을 말은 하지 않더라도 스킨십만 많이 한 데가 최고로. 물론 제일 좋기는 스킨십도 하고 말도 하면 제일 좋겠지만 네. 비교해서 그만큼 스킨십이 중요하다는. 특히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은 네. 이제 동남아라고 아세요 혹시? 동남아. 동남아요? 왜 뭐 방콕도 이 사람 있고. 동남아를 조심해야 돼. 왜냐면은 네. 동네에 남아있는 아줌마들. 동남아. 이 동네에 남아있는 아줌마들이 네. 이집 가서 그 학원 안 좋다. 너 그 학원 애 놔두면은 서울대학 못 가. 그리고 너 책임질 수 있어? 이야기하면 당장 학원 옮기는 거예요.
그게 이제 동남아더라 그러는데 네. 이 아줌마들 정말 조심하시고. 조심해야 된다. 아까 그때 이야기 하셨는데 네. 다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는 엄마들이 다 팔랑귀가 돼요. 네네. 그러니까 그 동남아 아줌마들 아예 만나지를 마세요. 오늘 좋은 친구 감사합니다. 진짜 만나지 마. 지난번에 유진아 씨 첫 방송 나오셔가지고, 그죠? 찜질방 얘기하시고, 이제 동남아 나오고, 이렇게 연결됐는데, 더 신기한 거는 이 모든 이야기를 우리 수현 양이 알아듣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요?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 이야기. 아, 근데 원장님, 요즘 아이들 왜 스마트폰, 참, 수현 양 친구들 스마트폰 많이 갖고 있죠, 휴대전화. 안 갖고 있는 애들, 우리 학교 경우에는 안 갖고 있는 애들이 절반이고 갖고 있는 애들이 또 절반이더라고요. 네. 그- 수현 양 갖고 있어요? 아니요. 왜? 하도 많이 잃어버려서. 그래서, 예. 친구들은 그럼 스마트폰으로 뭐 해요? 게임이나 카톡이나 웹툰 보거나 뭐 네이버 검색, 뭐 좀 착한 애들은 오늘의 뉴스, 오늘의 날씨 이런 거 보고. 그럼 친구들하고 놀 시간도 없겠네? 없는 애들끼리 놀고. 아, 없는 애들끼리 놀고. 뉴스 뭘 보니? 몰라요. 뭐 자기들만의 공개 뉴스에 클리닉 메시 하는 거 이런 거 보는 거니? 그래서 사실은 이 스마트폰이라는 것은 어떤 예전에는 우리가 컴퓨터 게임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주의를 주었는데 지금은 이 스마트폰이 옛날에 컴퓨터의 어떤 그 사양을 충분히 다 능가하는 것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실제로 이 스마트폰의 사용량이 증가를 하게 되면 이게 틱이 이제 좀 뇌를 많이 흥분을 시키기 때문에 틱의 어떤 빈도나 강도를 증가시키는 요소가 됩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초등학교 저학년인 경우에는 이게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하고 우리 김수현 학생처럼 이렇게 이제 어머님 말씀을 잘 듣고 핸드폰을 사달라고 하지 않는 그런 관계가 없는데 저도 많이 대부분의 사달라 해요. 안 그래도 요즘 나오는 아카폰인가 뭔가 하나 눈동자 생긴 그거 사달라고 난린다 지금. 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이 사실은 친구들과의 어떤 소통이라든지 그런 걸 위해서 원래는 아주 바람직한 목적을 위해서 부모님은 사주게 되지만 사실은 어느 순간 바람직하지 않은 용도 이외로 점점 더 쓰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 스마트폰 이외에도 이 틱을 유발하는 뇌를 흥분시키는 요소들이 사실은 수만 가지가 있어요. 수만 가지, 뭐 수만 가지. 그것을 다 피하는 것은 사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결국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귓구멍이 넓은 사람이 물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귓구멍을 좁히는 즉 뇌의 지나친 흥분성을 낮추면 어느 정도 그런 틱의 확률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좀 얘기해도 됩니까? 뇌를 조금 쉬게 해줘라. 이렇게 해줘도 됩니까? 좋죠. 좋습니다. 보통 그래서 틱을 하거나 이런 친구들이 그러면은 어머니들이 뭐 이래갖고 되겠나 지리산 청학동이라도 가서 뭐 애를 좀 핸드폰도 없고 전기도 안 통하고 이런 데 가서 뭐 텔레비도 안 나오고 이런 데 가서 애를 좀 쉬게 좀 좋지 않느냐 가서 산에 가서 깨구리 잡고 하면 좋지 않느냐 실제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정말 도움이 됩니다. 우리 잡아서 진짜로? 아, 정말로. 오. 왜냐하면 그거는 우리의 어떤 사람의 뇌는 자연적인 것을 볼 적에 이완이 되게 돼 있습니다. 네. 우리 산에 가서 멀리 등산 가서 산에 정상에 올라서 밑을 쫙 내려다보면 기분이 펀해집니까? 막 흥분이 됩니까? 물론 정상에 탁 올라가 흥분될 수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이 마음이 릴렉스가 되고 사람이 편안해지는 걸 느끼는 네, 것처럼 네, 네. 그런 데가 분명히 틱이 도움이 되는데 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평생 깨구리를 잡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네네네. 문제는 평생 깨구리를 잡을 수가 없다는 것이 문제고 네. 다시 언젠가는 다시 이제 문명의 세계로 와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그렇게 가시는 분들도 도움이 되지만 결국 문명의 세계에서 우리가 이것을 병을 낫고 적응해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 조금 더 합리적이 않느냐. 물론 그 선택은 어머님의 몫입니다만 네. 그렇게 안내를 드립니다. 네. 최근에는 또 이 발달 장애가 많이 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이게 어느 정도? 보통은 이제 언어에 주로 문제가 있거나 다른 친구와 어울리는 어떤 그런데 이제 좀 문제가 있는 친구인데 여기는 굉장히 다양한 경우의 수가 존재합니다. 말을 아주 못하는 친구도 있고 혹은 말은 조금 하는데 친구랑 눈 맞춤이나 친구랑 노는 게 안 되는 친구도 있고 아주 많은 그리고 보면은 한글은 잘 못하는데 영어는 의외로 금방 잘하는 친구들도 있고 뭐 이런 아주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발달 장애로 다 묶어서 설명을 드리는데 이게 최근 들어서 여러분들 지나다니시다가 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뭐 그런 걸 잘 볼 일이 없으실 겁니다만은 각 동네마다 보면은 발달센터 언어 치료실이 굉장히 있죠. 많아졌습니다. 많이, 많이 생겼어요. 옛날에는 거의 돌아다녀도 거의 못 보는 최근 들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네. 그 많이 있다는 거는 그런 분들이 많이 늘었다는 건데 이게 왜 그렇게 많이 늘었는가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아무래도 제가 추측컨대
정확한 어떤 데이터는 없습니다만은 요즘 들어서 늦게 이제 결혼을 하는 이제 하다 보면 늦게 출산하니까 고령 출산 그리고 늦게 결혼을 하다 보니까 임신이 안 되어서 이제 인공수유를 하다 보니까 이제 쌍둥이나 다태아가 많이 생길 수가 있고 다태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미숙아의 확률이 좀 높게 되고 그리고 예전보다는 미숙아의 생존 확률이 훨씬 더 높아졌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좀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예전에는 우리가 가족들을 애들을 많이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는 4남 3녀 중에 하나인데 네. 뭐 예를 들어서 저는 4형제 중에 하나고 네. 우리 집에는 애가 둘이고 네. 뭐 이런 식으로 점점 더 줄어드니까 애가 하나인 집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네. 아이가 사회성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가족 내에서 형제들끼리 그것이 길러질 기회가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두드러지는 기도 한다. 이렇게 뭐 추정은 됩니다만은 어쨌거나 간에 실제로 많이 늘은 것은 분명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수연 양을 보면 너무 부러울 것 같아요. 어떻게 수연 양은 이렇게 말을 잘하지? 어쩜 이렇게 말을 또박또박 조리게 잘할까? 그러게요. 언제부터 이렇게 말을 잘했어요?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엄마 말로는 어렸을 때 돌 전에는 조금씩 이야기하다가 돌 후부터 좀 말을 하기 시작했대요. 엄마 말은 주로 거짓말이 많아. 이 엄마, 아빠 했다 그러는데 아빠 못할 때가 있거든. 그렇다 치고. 아니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가야금도 잘한다면서요? 그래요? 네. 제가 어렸을 때 올챙이와 개구리 그 율동 DVD를 정말 좋아했대요. 앞다리 가수? 그거 맞아요? 네. 뒷다리 가수? 예. 그리고 같이 율동 나오면서 노래 따라 부르고 했대요. 그래서 그런지 노래랑 춤이랑 가야금은 배웠죠. 그래도 배워야죠. 안 배우고 칠 수 있는 사람 없으니까. 그러게요. 재능이 되게 능력이 대단하네요. 있네. 아, 근데 갑자기 생각난 게요. 네. 저도 어렸을 때 애니메이션이나 네. 우리 수연 양이 말했던 그런 재밌는 율동이 있는 노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따라 부르고 좋아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공부하지 않아도 발음이나 이런 말하는 것들이 자연스러워졌어요. 근데 그게 되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랬구나. 그랬어. 뭔가 어머니의 특별한 교육이 있으셨을 것 같기도 한데. 근데 뭐. 수현 양 다음 주 바빠요? 다음 주 나와요? 지금 뭐 아까 이야기했지만 수연이 같은 딸도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지만 네. 또 엄마는 그렇지 않아요. 엄마 입장에서는. 수연이가 스트레스 없을 것 같아요. 없어?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거리세요. 없진 않죠. 없지 않지. 뭐, 다 똑같아. 박사님 아까 님 물어봤잖아. 박사님 스트레스 없을 것 같다고. 저 박사도 박사라도 박사인데 스트레스 많아. 그러면 수현 양 이미 이왕 뭐 이렇게 이제 얘기가 없던 거. 지금 수현 양 말고 어른이 하나, 둘, 셋, 넷, 5명 있잖아요. 누가 스트레스를 제일 많이 받을 것 같고 누가 스트레스가 제일 없을 것 같아요. 수현 양이 보기에는. 자, 제일 많이 받을 분이 학부 대표. 이게 박수를 받을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맞췄다고. 참 씁쓸하네요. 제 생각에도 제가 제일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그래요. 짐이 많잖아요. 스트레스 제일 없을 만한 분은 누구 같아요? 저요? 왜요? 생각이 없다는 거지. 그냥 얼굴 자체가 편안해 보이고. 그건 칭찬이다. 아유. 나도 그러면 스트레스 데리고 안 가고 받는 싶다. 사람. 나 그런 생각 안 해. 뭐 감독사님 궁금하신 거 없으세요? 그거 혹시 네. 그 우리 부모들이 말 늦게 터지는 거 있잖아요. 경쟁심으로 돌 때는 걷는다. 뭐, 맞아요. 뭐 돌 지나서는 이제 엄마라는 거 말한다. 좀 있으면 엄마 겨우 시작했는데 이모 해봐. 이런. 제일 짜증나는 게. 근데 좀 기다리는 게 좋죠. 이모 해봐. 이거 조급주 되는 거 아닐까요? 보통 어머니들이 이게 이제 오셔가지고 저절 나중에 좋아지겠죠. 뭐 이렇게 막 물어보시기도 하고 뭐 보통 그런 기대를 갖고 계시는 분도 많은데 실제로 애가 말이 느렸는데 나중에 좋아지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떤 거 있냐 그러면 제가 방금 아까지 말씀드릴 적에 행동 발달, 그다음에 뭐 사회성 발달, 언어 발달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인간이 다른 포유류보다 훨씬 더 뛰어나서 이 지구를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포유류보다 우리가 뛰어난 것이 언어가 풍부하잖아요. 네. 이 다른 돌고래나 개도 언어를 쓰지만 우리 사람이 굉장히 작게 쓰고 있고 그리고 이 양손을 자유롭게 쓰는 것이 인간의 특징입니다. 그러면서 인류가 아주 크게 발달하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말이 터지는 친구들은 언어가 느리다 뿐이지
소근육 운동이라든지 친구들과 어울리거나 하는 것은 다 정상적인 경우예요. 그런 경우는 나중에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또 이런 경우는 대부분 유전성이 있어요. 할아버지도 말이 느렸는데 커서 네. 말 잘했다. 어. 아버지도 말이 느렸는데 잘됐다. 네. 근데 얘도 그렇다.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한 다른 소근육이라든지 사회성은 다 괜찮고 언어만 떨어지면서 유전성이 있다. 그런 경우는 절로 좋아지는 경우가 제법 많습니다. 네. 근데 그런 건 아니고 언어가 떨어지고 그다음에 소근육 운동도 좀 떨어지고 유전성도 없고 한 경우는 아닐 가능성이 조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네. 보통에 이제 보시면 어머니들이 우리 애가 좀 있으면 잘 클 건데 괜히 와서 내가 이를 크게 벌리는 거 아닌가 그런 네. 걱정을 누구나 다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은 부모님은 절대로 이제 객관적일 수가 없잖아요. 누구나 다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데 이제 가끔씩 이제 ADHD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ADHD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걱정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까 소아 우울증 말씀드렸는데 정상적으로 학교 생활을 잘 하다가 아이가 어떤 스트레스 같은 걸 많이 받거나 하게 되면 애가 갑자기 산만해지거나 애가 난폭해지거나 하는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ADHD가 아니고 우울증이나 스트레스로 인한 것일 수가 있는데 말이 느리거나 하는 경우는 대부분 어머니들이 이 지금의 상황보다는 좋게 희망적으로 가지고 있고 더 기대를 해서 늦게 오기가 쉽지 이거를 무리하게 일찍 와서 너무 조급증을 내서 과잉 진료하는 경우는 사실은 많이 없습니다. 질환 특성상. 네. 어머니 무슨 이해가 되시죠? 네네. 애가 조금 불편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럼요. 어지간하면 좋아지겠지 괜찮을 거야라고 기대하고 기다리지 그렇죠. 먼저 오는 경우는 크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자, 근데 보통 왜 발달이 좀 늦다고 하는 그런 경우는 언어 치료부터 다시 시작하지 않습니까? 처음 시작을? 보통 이제 발달이 늦다라는 건 대부분 이제 언어가 말이 늦다이기 때문에 네. 말이 늦으면 당연히 이제 언어 치료를 해야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히 어떤 부모님들 당연한 생각인데 근데 요거는 이제 부모님들이 어떤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정확하게 잘 듣지 못하면 정확하게 표현하기가 힘듭니다. 그렇죠. 네. 맞아요. 예, 예. 무슨 그냥 그러면 가수가 있는데 아주 노래도 잘 부르고 가수니까 엔터테인먼트 말도 잘하겠죠. 그러나 이 사람이 어느 날 사고로 이 귀에 손상을 입어서 소리를 정확하게 못 듣게 되었습니다.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음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겠죠. 네. 이해가 되시죠? 네네. 그래서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친구들 중에 상당수는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정확하게 듣는 능력이 떨어져서 능력이 떨어진다 그러면 청력을 생각하는데 네. 귀 청력은 정상이에요. 근데 귀로 들은 소리를 뇌에서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 오류가 생겨서 말을 정확하게 못 듣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 발달 친구들은 다른 사람이 잘 듣지 못하는 소리에 민감하게 놀라거나 혹은 우리가 들을 때는 별것 아닌 소리에 굉장히 싫어하거나 거부하거나 뭐 앰프 소리, 테레비 소리를 굉장히 싫어하거나 굉장히 두려워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청지각의 왜곡 현상을 교정을 해주면 아이들이 말을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말이 좀 느렸거든요. 네. 큰애가 굉장히 말이 느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유전적으로 말이 굉장히 빠른 편이었는데 네. 큰애가 돌이 지나도 소리는 내니까 네. 벙어리는 아니구나 생각은 했는데 엄마 뭐 주세요 이 말을 잘 못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걸 의심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귀가 안 들릴 수도 있다.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저를 아기를 방 한가운데에 두고 이제 검사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는 사실 바람 소리 때문에 느껴질 수 있으니까 애를 혼자 방에 두고 문 밖에 나가서 누구야라고 이름을 불렀을 때 어느 쪽으로 돌아보는지를 꼭 봐. 그러니까 아이도 진동으로 느낄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네. 모든 상황을 배제를 하고. 네. 그래서 사실 저도 한 1년 정도 막 여기저기 다 물어보고 그것도 해보고 그랬었는데 나중에는 뭐 지금은 시끄러워서 그때는 그런 정보가 있어서 그렇지. 네네. 제가 4살 때까지 말을 안 했대요. 오, 진짜요? 되게 저- 늦었네요. 사실 제가 지금 말로 먹고 살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진짜 4살 때까지 말을 잘 못했대요. 그러니까 일반 또래 친구들하고 이렇게 말하는 게 좀 늦었대요. 그 병원에 가보고 막 그랬는데 어느 순간 말을 하더니 시끄러워 죽겠대. 또박또박 말 대꾸 하고. 막. 그러니까 말을 이렇게 늦게 트지는 경우도 분명히 있다는 있죠. 거죠. 네, 그죠? 분명히 예.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너무 어린 경우는 쉽게 진단이나 치료를 급하게 하진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애가 보통 이제 3살 정도가 되면 간단한 대화는 대부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말이 조금 느려서 한두 마디밖에 못 한다고 해서 그것을 장애라고 진단 내리기는 곤란하죠. 애들은 항상 발전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이가 만약에 7살이 되었는데 2~3마디밖에 못 한다. 이거는 늦게 터지는 거하고는 관계가 없을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렇죠. 그리고 아까, 예. 또 어머니들이 우리 애가 말은 못했을지 눈치는 빤해요. 이렇게 말씀을 안 하시거든요. 빤해요. 근데 눈치는 빤하다고 하는데 물론 이제 어머님들은 이제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에 네. 물론 이제 그런 걸 하시는데 이제 사실은 제가 솔직히 영어를 잘 못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 외국인 울렁증이 있어가지고 네. 외국인 앞에가 막 뭐라고 말을 하면 이제 딱 듣고 이렇게 하잖아요. 눈치로. 그래서 하면은 그 사람은 내가 알아듣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맞아요. 눈치가 있다고 해서 알아듣는 건 아니죠. 그렇죠. 네. 못 알아듣는 줄 알아요. 왼쪽, 오른쪽 물어봤는데, 예, 이러면.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네. 눈치는 언어성이 떨어지거나 사회성이 떨어진다고도 충분히 있을 수가 있는 그런 단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정확하게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효과가 좀 어떻습니까? 좀 침이나 한약재로 한다 그러면. 이 발달 장애는 제가 아까 이제 이 아주 다양한 경우의 수가 존재한다고 했는데 상당수는 그 지능이 조금 떨어지는 친구들이 많고요. 물론 일부는 지능이 정상적이거나 좋은 친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후는 그 지능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데요. 그래서 지능이 좋은 경우는 일찍 치료를 시작하면 거의 완치에 가깝게 될 수가 있고요. 네. 근데 지능이 떨어지는 경우는 이제 좋아지는 거는 분명하지만 완치에까지는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럼 보통 이제 우리 부산 분들은 화끈해서 완치될 거요, 말 거요, 완치되면 치료하고 안 치료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그러면 제가 이제 또 이런 말씀을 드려요. 요즘 그 서울에 보니까 땅이 갑자기 꺼져가지고 뭐 싱크홀이 돼가지고 막 난리가 나고 시장은 막 혼을 내고 욕을 하고 그러던데 이게 이제 구멍이 이제 땅이 꺼서 구멍이 싱크홀이 생겼어요. 그럼 우리 리어카로 흙을 치러서 갖다 부어야 되죠, 그죠? 네. 네. 구멍이 작으면 우리가 다 갖다 부으면 땅이 편편하게 표관당이 메꾸어집니다. 네. 근데 구멍이 크면 우리가 아무리 리어카로 메꾸어도 반은 메꿔줘도 반은 남지 않습니까? 네. 네. 이해가 되시겠죠, 네.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 발달 친구가 완전히 완치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먼 훗날에 부모님이 세상에 계시지 않을 적에 이 아이가 그때 난 다른 사람의 도움을 100% 얻어야만 하는 사람이 하는 건지 아니면 간단한 직업을 구할 수 있는 것인지 혹은 자기 손으로 자신의 경제권을 구사할 수 있는 것인지 혹은 그것이 한두 단계 올라간다면 그것은 분명히 치료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효과는 분명히 좋습니다. 네. 네. 그럼요. 네. 자, 오늘 공개 크리링웨이는 우리 학기, 또 학교를 다니고 있는 우리 친구들의 불편한 사정들을 저희가 좀 알아보고 있고요. 자, 틱, 그리고 발달 장애까지 저희가 알아봤는데, 이제 ADHD가 남아 있습니다. 수연 양, 네? 그 반의 친구들 중에 유독 장난기 심한 친구들 있죠? 좀 이렇게 말도 좀 잘 안 듣고 막 혼자 행동하는 친구도 있어요? 우리 반에는 그다지 없긴 한데, 네. 애들이 요즘 사춘기가 있어서 그래서 좀 장난치는 애들이 아니라 좀 예민한 애들이 많긴 해요. 수연 양 나이가 사춘기예요? 원인이 사춘기야. 빨리 와요. 빨라요. 애들이. 네, 빨라졌어요. 5학년 사춘기예요? 네. 혹시 뭐 불편한 거 있으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수연 양. 그러니까, 그렇구나. 어떻게, 사실 ADHD 이 부분도 저희가 좀 빼놓지 않고 오늘 좀 많이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그냥 그 아이의 성향과 성격이 아닌 거죠? 어떤 겁니까, ADHD가? ADHD라는 거는 그 충동성, 과잉행동성, 주의력 결핍의 3대 특징을 가지고 있는 질환으로서 이것이 이제 질환의 범주에 들어가면 치료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부모님들이 이게 어떻게 보면 저놈이 장난으로 까부는 것 같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산만한 것 같고 이게 이제 어렵단 말이에요. 네. 치료를 데리고 가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시는데 실제로 까부는 것하고 ADHD는 다릅니다. 네. 다릅니다. 우리 애들이 우리 친구 중에 어떤 애 어릴 때 그렇게 별났더만은 지금은 잘 됐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까부는 겁니다. 네. 까부는 거하고 질환으로서의 ADHD는 다른데 어떻게 다르냐 그러면 까부는 아이는 놀 때 심하게 놀아요. 개구쟁이에요. 네. 개구쟁이. 네. 막 옛날 같으면 고무줄 놀이하면 고무줄 끊어버리고 네. 애들 활돌ban 게 훨씬 더 넓어요. 네. 다른 애들 자도진 또 놀아요. 네. 이런 걸 말하는 것인데 차이는 놀 적에는 ADHD나
이 까부네는 큰 차이가 안 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단체 행동을 할 적에 자신의 행동을 통제되는 상황이 오면 표가 납니다. 수업 시간에 이런 경우에 까부는 아이는 선생님한테 딱 땡고 한 대 맞으면 아니면 차분하게 앉아있을 때 더 하면 혼날 거니까. 네. 근데 ADHD는 차분해야 된다라고 내가 생각은 하지만 자기도 모르게 충동성이나 행동성이 나와서 자꾸 움직이게 되고 주의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차이가 아주 미묘한 것 같은데 네. 어머니 입장에서는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제 헷갈리시면 검사 받아보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까부는 거는 정상이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은 정상적으로 양육하시면 되고 네. ADHD는 치료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하셨지만 그 ADHD라는 질환 자체가 네네. 이런 것들이 판단하기도 어렵고요. 부모들이 받아들이기도 굉장히 힘들어요. 힘들죠. 주변에서 니네 좀 이상한 것 같은데 혹은 뭐 계속 문제를 만들어내는 게 제 눈에 보이면 의심을 해서 아빠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혹시 우리 애들이 ADHD가 아닐까? 병원을 한번 가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난리가 나요. 나는 어렸을 때 더 했다. 얘는 그치? 양반이다. 네, 나는 네. 그릇 깨고 남의 집 돌 던지고 뭐. 이 레파토리는 난 지금 멀쩡하지 않느냐. 사실 뭐 그닥 멀쩡하다는 건 전 잘 모르겠지만. 네, 그래도 본인 아주 멀쩡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집안서 집에 가서 하시고요. 네, 오늘 집에 혼나겠네요. 네, 그러면서 이제 치료를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서 그냥 싸우기 싫으니까 놔둬야 될지 아니면 그래도 우겨서 그러게. 치료를 받아야 될지 굉장히 고민이 많이 네. 돼요. 이게 ADHD나 틱에 대해서 이 어머니와 아버지의 관점이 많이 다릅니다. 네. 왜냐하면 어머니는 어떤 학교에서나 학원에서 문제 되는 것을 반응을 직접 연락을 받잖아요. 선생님이 그 아이한테 문제가 있으면 어머니한테 전화하나요? 아버지한테 전화하나요? 어머니한테 전화하잖아요. 전화 받는 사람 어머니예요. 네. 학원 선생님과 통화한 사람 아버지가 통화하나요? 어머니가 통화하나요? 엄마가 저도 학원 선생님을 한 번도 통화해 본 적은 없거든요. 그러면 그러셨어요? 어머니가 전 학원, 우리 아이 은학원 다니지 잘 모릅니다. 몇 학년인지도 가끔 생각할 때요. 그래서 직접 그런 반응을 직접 보는 엄마와 네. 그런 엄마를 통해서 한 번 들은 아빠의 차이가 분명히 있을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 지금 시대는 이 ADHD 아빠의 시대와 아빠가 컸을 때의 그런 시대와 지금의 우리 아이가 자랐을 때의 시대가 다릅니다. 그건 당연히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네. 그 당시에 아이가 해야 될 부담, 이걸 약간 바꿔서 생각을 하게 되면 그 당시에 아이가 짊어졌어야 될 짐과 요즘 아이가 짊어져야 될 짐이 많이 다른 거예요. 옛날에는 저희 때는 영어를 중학교 때 들어가서 ABC를 시작을 했습니다. 네. 지금 중학교 1학년 ABC 시작하는 친구가 있나요? 저 때도 중학교 1학년 때 그렇죠. ABCD 쓰고 갔거든요. 유치원 때 요즘에는 뭐. 배우죠. 유치원 때 배운다고요? 그렇죠. 수연냐? 요즘에 저는 네. 7살 때 영어 유치원에 갔었거든요. 영어 잘하겠네 그러면? 지금 다 까먹었어요. 그래서 다시 또 문법부터 다시 배우고 있어요. 부도프로 영어를 지금 하네요. 예. 그래서 이 ADHD 아이가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보통의 아이들의 주의력이 100이고 ADHD 아이들이 주의력이 80이라고 하면 이 아이가 하루 일과 중에서 비록 80에 조금 떨어지는 주의력이라 하더라도 살기가 어렵지가 않아서 학교 수업만 끝나면 땡이니까. 네. 끝이니까 놀고 하면 되는데 지금 학교 수업 끝나고 기본적으로 학원을 가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아이는 힘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힘들 수밖에 없고 어떤 과잉 행동이나 충동성이 있게 되면 선생님들한테서 아무래도 지적을 자꾸 받게 되는데 또 이제 이것은 뭐 2%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건 아닌데 옛날에는 초등학교 때 남자 선생님, 여자 선생님이 비슷했죠. 네. 요즘은 한 학교에 담임 선생님 중에 남자 선생님이 1명 정도 있습니다. 평균. 적죠. 평균. 적죠. 네. 정도가 있으면 여자 선생님은 남자애들이 고학년이 되어서 애들이 행동이 거칠거나 그러면 컨트롤하기가 많이 힘듭니다. 그렇게 되면 자꾸 이제 문제가 더 커지게 되죠. 남자 담임 선생님이 ADHD 남자애를 케어할 때와 여자 담임 선생님이 ADHD를 케어할 때는 반응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 문제는 더 옛날보다 문제가 더 커지게 된다는 거죠. 네. 문제가 더 커지게 되고 조금씩 커지기 시작하면 어떤 게냐 낙인 효과라는 게 있죠. 네. 굉장히 무서워요, 아시죠? 그게. 원래 그래. 그렇죠. 네. 원래 그래가 되는 순간 이제 아이는 자기 주변에 이제 혼자 남겨지게 되는 어떤 그런 결과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아버님이 잘 이해를 못 하세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제가 쭉 말씀을 드려서 아버님한테 그런 이해를 구하고 그렇게 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아픈 거는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아픈 것보다 어른들이 아픈 것보다 더 좀 아프잖아요. 그걸 지켜보는 부모 마음이 얼마나 많이 아픕니까? 혹시 이 방송 보시면서 원장님 또 우리 마음 아파하는 어른들, 부모님들께 힘내시라고 한 말씀 하신다면요. 보통 이제 이런 질환들을 말씀을 드리면 이제 부모님들은 이런 걸 참 인정하기를 많이 힘들어 하세요. 네. 특히 이제 아이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거는 내가 부모가 잘못해서 아이가 이렇게 되었다고 보통 생각을 많이 자책을 하시는데 이 틱도 그렇고 ADHD도 그렇고 발달장애도 그렇고 부모님이 잘못해서 이 질환이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로 절대로 자책감을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틱이나 ADHD는 그 붙은 병명 자체가 장애라고 붙긴 했지만 사실은 충분히 완치가 가능한 질환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네. 싶고 발달장애라고 하더라도 어려서부터 치료를 하면 충분히 그것이 이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희망을 가지시고 네. 열심히 해보기를 바랍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도 희망의 끈을 놓지 마시고 또 따뜻한 사랑, 아까 수연 양이 얘기했잖아요. 좀 안아주고, 그죠? 아이에게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 주신 오늘의 명의 프라임 한의원의 천영호 원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과 같이 어울리게 이렇게 도와주시고 도움을 요청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기 치료 잘 하시길 바랍니다. 네. 강한 체력을 통해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래서 부모님들, 특히 어머님들, 동네만 자꾸 열심히 하시고. 동네에 저기 남아있는 아줌마들이요. 지득체 아니에요. 오늘부터 체득지입니다. 네. 한 가지 부탁드린다면 시청자 여러분, 초등학생에게 그 공부 많이 안 시켰으면 좋겠어요. 박수! 그리고요. 그리고 저 많이 기억해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사실 더 아프고 더 힘든 게 아이들이라고 생각하니까요. 한 번 더 안아줘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런데 그 전에 다 말씀하셨지만 엄마가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많이 먹고 맛있게 힘내서 꼭 지켜주자고요. 화이팅입니다. 네. 네, 계속해서 KNN 무료 건강교실 안내해 드릴게요.